눈밑 지방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만약에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레이드 시스템상 점점 깊어지는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윤근이 완전히 처지게 되고 지방집이 많이 나오고 피부가 늘어지게 되면 경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수술 결과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인식하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눈 밑에가 꺼지고 다크서클이 보이거나 아래에 지방집이 불룩하게 나와서 예전과 다르게 내가 눈 밑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일 수 있습니다. 우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 눈 아래쪽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눈 안쪽의 아래쪽 부분에는 우리가 눈물꼬랑이라고 불리는 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주름이 생기지는 않죠. 젊은 경우에는 지방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없이 안쪽 부분이 매끈하게 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방집은 앞으로 나오고 눈물꼬랑은 깊어지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기에 앞서서 눈밑 주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패턴 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안쪽 부분에 아무것도 없는 그레이드 0에 해당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부분들이고,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눈 밑에 눈물꼬랑이 생기면서 뭔가 다르게 구별이 되어서 보이는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그레이드 2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아래쪽에 꺼져 있는 부분들이나 불룩하게 지방이 나오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그레이드 3가 되면 아주 또렷하게 피부를 손으로 당기더라도 명확한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레이드가 1, 2에 해당하는 정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용해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아주 심한 이런 주름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지고 안윤근 자체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해야지만 눈 밑의 부분을 말끔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 밑의 불룩한 부분을 꺼진 부분을 메꿔주는 데 사용하는 지방집을 재배치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한다라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인데요. 원래는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할 때도 눈 밑에 있는 지방집을 잘 배치하는 수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긴 이름을 가지고 수술을 하면 수술명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별명처럼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면 피부를 절개하거나 안윤근을 조작하지 않고 결막적으로 접근해서 겉에 흉터 없이 눈 밑에 불룩하고 꺼진 부분을 교정하는 수술을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술하고 관련된 수술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경결막, 즉 결막 쪽으로 접근하는 수술이고요. 아래쪽 부분에 불룩한 지방을 잘 펴주는 형태의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지방집을 잘 펼치는 것도 중요한데 눈물꼬랑처럼 잡혀있는 부분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경막 구조라든지 안윤근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안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잘 펴지게끔 수술을 해놓아야 수술 후에 결과도 좋고 그 결과가 오래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눈물꼬랑이 생겨있는 안쪽 부분에는 유지인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안윤근이라고 눈을 꽉 감을 때 쓰는 근육이 이 아래쪽에 있는 안화 바깥쪽에 있는 뼈와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근육이 수축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 없이 잘 작동을 하려면 단단하게 붙는 지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지지 구조 중에 눈물꼬랑처럼 생기는 부분은 안윤근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눈을 꽉 찡그리게 되면 눈물꼬랑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이런 뼈 부분에 안윤근이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윤근의 모양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수축하는 것으로 충분히 눈을 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사람마다 이런 뼈 구조가 다르고 안윤근이 붙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있는 안윤근의 구조가 눈물꼬랑을 깊어 보이게 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교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에 있는 지방집의 경우에는 지방집을 감싸고 있는 이런 경막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대에 눈 밑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신 분들의 특징은 일종의 유전성을 가지고 있으신 건데요. 아마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 한 분이 눈 밑에 지방이 많이 불룩하게 나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지방을 감싸는 경막의 구조가 약하게 되면 안윤근의 힘으로 버텨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안윤근이 얇아지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집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쪽에 있는 안윤근 지방 자체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안윤근을 탄탄하게, 안화지방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경막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윤근 입장에서는 이런 지방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바닥 쪽에 붙어있는, 눈물고랑 쪽에 붙어있는 안윤근 자체가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눈 밑에가 불룩하고 꺼져 보이는 것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인대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출혈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박리를 하고 지방을 어떻게 잘 조작하느냐가 수술의 성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하안검 성형 수술로 피부를 절개하고 안윤근을 들어서 수술하게 되면 보이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실을 이용해서, 봉합사를 이용해서 안쪽 부분에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고작 1cm 정도 되는 폭의 작은 절개선을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좁고 깊은 구조물에다가 단단하게 잘 봉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바늘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고 있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지방집을 박리한 공간 아래까지 잘 펴서 단단하게 잘 고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바늘은 중간에 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실을 다 뽑지 않고 나가는 것을, 피부를 일부분만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바깥으로 실을 빼서 고정을 해놓거나 또는 안쪽에 좁은 공간을 정확하지 않게 봉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면서도 겉으로 불편하게 실이 뻗어나오지 않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부분에 붓기가 생기지 않고 눈을 비비지 않도록 보호 테이프를 며칠 붙여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집에서 제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회복도 간편하고 실밥 제거도 따로 없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는 것이죠. 수술 후에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은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하지는 않는데요. 지방집이 튀어나오고 아래쪽에 꺼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화장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눈 밑에 울퉁불퉁함이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집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조명을 받았을 때 그림자가 생기게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경결막,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재배치를 해주게 되면 아래쪽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좀 더 아래쪽까지 눈물고랑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수술 후의 결과가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편편하게 지방을 잘 펴줌으로써 꺼져 있는 부분을 잘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수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애교살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교살은 안윤근의 두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옴으로써 원래 갖고 있었던 애교살이 잘 보이지 않다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본인 고유의 두꺼운 애교살이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크서클이 어느 정도 심한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완벽하게 수술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피부 자체에 착색이 있는 경우에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으로 피부 착색 자체가 다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결과를 보시게 되면 그림자가 지는 음영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 자체에 착색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을 했을 때 그림자가 지지 않기만 하더라도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비염을 앓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눈밑 부분에 붉은색으로 붉은기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눈 밑의 피부는 굉장히 피부가 얇기 때문에 바닥 쪽에 있는 안윤근에 지나가고 있는 피부 혈색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피곤하고 건조할 경우에는 정맥혈이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색깔이 좀 어두워지고 그래서 얇은 피부로 비쳐 보이는 게 어두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 붉은 피부가 보일 때에도 이런 재배치를 통해서 안윤근의 혈행을 바꾸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눈 밑에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꺼져 있는 고랑이 있고 붉은색의 착색도 있고 지방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수술을 통해서 아래쪽을 매끈하게 바꾸게 되면 피부 자체에 착색이 약간 남아있더라도 매끈한 눈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분에 수술 전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뒤에 약간의 노란 멍과 붓기가 있은 이후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멍과 붓기가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겉에 실밥이 있지도 않고 심한 멍이 드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짧은 휴가 기간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서 만약에 오랜 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레이드 시스템상 점점 깊어지는 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윤근이 완전히 처지게 되고 지방집이 많이 나오고 피부가 늘어지게 되면 경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수술 결과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부를 절제하고 안윤근을 당겨서 고정하는 형태의 수술이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윤근이 많이 늘어지고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고 눈물고랑이 깊어지기 전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겉에 흉터 없이 경결막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것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바닥 쪽에 붙어있는 유지인대 자체를 분리하고 지방을 재배치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경막이 너무 약하거나 안윤근이 약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룩한 느낌이 다시 재발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눈 밑의 부분이 좀 더 젊게 바뀌고 나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젊고 매력적인 눈밑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